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MBS의 김용길 PD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BS 방송의 김용길 PD입니다. 예, 오늘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네. 야, 이거 뭐 좀 이렇게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좀 이제 할수록 이제 재미도 있고 예, 이제 긴장도 돼가지고 긴장 풀려면 또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준비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뽑아오신 기사에다가 많이 준비하신 걸 옆에 보니까, 야, 이제 제가 힘이 덩달아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자신감 있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준비되셨어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한번 첫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150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1,150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서울역 광장의 보겠습니다. 사진 보게 되면 저게 지금 서울역 광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뭐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백신을 그 검사소 그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줄이 하도 길어서 저 일렬로 못 쓰니까 이제 꺾어서까지 서서 이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야, 저게 이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더불어서 이렇게 또 조사받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검사 관상이 늘고 있어요, 현재요. 자, 내용이 뭐 어떻게 또 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화요일까지는 주말 영향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확진자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이요. 네, 거기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던 확진자가 비수도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그 수도권 확진자는 현재 794명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고요. 72.4%까지요. 네, 그 반대로 비수도권은 27.6%로 전일보다 0.5% 증가한 추세입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일주일째 지금 1,0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뭐 어저께부터 이제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 어제 저도 퇴근할 때 보니까 아니 사람이 이게 되게 번화가인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관련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수칙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는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이런 행동 이런 것들도 칭찬해 주면 하고요. 네.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또 이어서 13일부터 백신 1차 그 소규모 집단의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13일부터요. 네, 예.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네요. 네, 예, 서울 경기 그 자율 접종과 함께 아동을 돌보는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 이게 관련해서 뭐 자율 접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율 접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배정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야, 자율 접종이요. 또 제가 듣기로는 자율 접종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그 전체 정부에서 나온 접종이 있는데 지 자체별로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게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관련해서 또 교차 접종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차 접종이 어떤 겁니까? 네, 교차 접종은 7월 5일 날 시작된 건데요. 이거는 1차 상반기 때 아스트로제네카를 맞았지만 2차로는 이제 화이자로 이제 접종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제네카를 맞았지만 2차에서는 또 다른 접종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1,100명대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내일은 그럼 더 늘 수도 있겠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쪄서 빨리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2일 서울 양재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대표가 모인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21년 KBO 리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야구위원회가 야구 프로야구를 담당하는 그 기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경기를 결국 멈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KBO 리그는 2020년 그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19일부터 오는 19일부터 다음날 9일까지 휴식기를 설정했습니다. 다음날 9일까지 19일부터 8월 9일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네, 모든 경기를 취소가 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번 달부터 7월 23일부터인가 뭐 올림픽이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올림픽은 7월 23일, 8월 8일까지 하는데요. 이거를
합쳐서 그 19일부터 KBO 리그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휴식기로 잡고 있습니다. 아, 올림픽 되는 기간에는 약간 또 코로나가 겹쳐서 또 반면에 또 이 올림픽과 겹치기 때문에 이걸 또 중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8월 9일까지 하고 8월 10일부터 그러면 정상으로 경기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내용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그 NC 다이노스에서 3명, 부산 베이어스에서 2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역학 조사를 해보니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선수단 전체의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수단 전체의 자가격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때문에 그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까지 들어갔던 선수로만 6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6경기까지. 네. 예, 그렇군요. 야, 근데 계속 이제 저기 프로 선수들까지 이제 확진이 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 프로야구 팬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계속 이어서요. 네, 그 이어서 그 KBO 그 코로나19 통합 매뉴얼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끼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의 요청을 열어서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야구위원회 KBO에는 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을 한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요. 네, 이 KBO 리그가 이게 첫 번째로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 3월 말에 개막을 앞두고 이게 연기가 되어서 5월에 개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근데 그러나 이제 개막 이후로는 이제 중단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 벌써 두 번째 사태. 하긴 이 상황이면 지금 다 쉬어갈 만해요. 이 상황이면 지금 계속 1,000명 넘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게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자, 계속 이어서요. 네, 그래서 이 KBO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리그를 일시 중단한 것이지만 경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수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예. 이 팀들에 대해서는 예정된 팀당 144경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합니다. 지금 팀에서. 프로야구 팀당 지금 144경기가 원칙인 거잖아요. 규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강행하겠다라는 KBO의 의견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뭐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12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소상공인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재원으로 이제 80%에서 전 국민으로 이제 필요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 80% 하위 80건 다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맞습니다. 변동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초반에는 지난 2일 초반에 80%가 25만 원 지원금이었고요. 그 플러스 20%는 캐시백을 상위 20%는 캐시백을 했고요. 그 며칠 후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더 폭넓게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10일에는 그 G20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G20의 그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에는 수정이 어렵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요. 근데 2일 뒤에 12일 기재부가 갑자기 그 추경을 수정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수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뭐 많이 변동됐나요? 어떻게 좀 많이 변동됐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바뀐 건 없고요. 80% 지원금과 20% 캐시백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캐시백. 근데 캐시백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거 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돈 쓴 만큼 조금 그거 어느 정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계속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에 있어서 예. 그 다음으로는 그 이준석이 이제 소상공인 900만 원 지원은 이제 턱없이 낮다고 이제 합의를 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턱없이 낮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갑자기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하니까 여야에서 이제 반발이 거세져서 이제 나온 해명입니다.
여야에서 반발. 그럼 다 여야 반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뭐 여당은 뭐 특별히 반대하게 뭐 있나요? 여당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갑자기 합의를 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최고위원이랑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이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예. 전 국민의 80%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추경 총액은 지금보다 확대하지 않는 선이라면 대상을 80%에서 100%로 늘리는 것보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넘어가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이제 대선 예비 후보 국민의힘 우리 야당에서는 첫 번째로 등록을 했다고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후보 등록 소회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자유민주주의가 왜 없어요? 항상 자유민주주의 외치던 그런 후보신데. 예. 자, 아무튼 이어서 네.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첫 번째로 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예.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하고 전 총리하고 정세균 의원이 등록을 하였고요.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이제 예. 등록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등록을 했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쪽 야권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 등록을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세한 발표가 안 나와서요. 다음에 이제 나오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로 언급된 분들이 총 9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차차 이제 뭐 버스에 이제 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저희 총장 이제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언제쯤 국민의힘과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입당 관련한 문제와 함께 뭐 단일화 관련해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자 얘기 한번 해주시죠. 또 진중권 전 교수가 뭐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들어갈 거잖아요. 같은 야권인데 저는 이렇게 이게 뜸들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 언제 들어갈 것이냐 입당 관련해서 되게 시끄럽고 근데 지금 직접 만났더니 진중권 저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진중권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입당 여부 등 민감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밖에서도 중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지금 김건희 씨 사건, 장모 사건, 최모 씨 장모 사건도 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입당을 빨리 안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우리 용유 PD님은 어떻게 생각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후보 등록을 했지만 입당을 안 하면서 예. 이런 이제 본인 검증이나 이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검증이 돼가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의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빨리 해결하고 들어갈 생각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전 총장이셨잖아요. 근데 그 총장이었을 때하고 현재는 이제 대선 후보기 때문에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이제 1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검증 관련해서 이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입당이 좀 늦춰진다는 거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또 내용들이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아마 또 이슈일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김 씨가 첫 전화 인터뷰를 했던 신생매체 뉴스버스 측에서 김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16년 전에 전 모친과 정 씨 간의 법적 분쟁 당시 핵심 증인인 법무사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네,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모 씨가 등장을 해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어머니인 거죠. 김건희 씨 줄리 어머니가 이 최모 씨
예, 이게 장모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되는데 장모가 지지난주에 3년 구형이 됐었어요. 3년 구형이 돼갖고 근데 그게 뚜껑 열어보니까 정 씨가 나와요. 정 씨하고 최모 씨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뭐 저기 법정 소송까지 붙었다고 내용을 여기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 1억 원 논란은 윤 전 총장의 그 장모 최모 씨가 2003년 사업가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에 시작됐습니다. 자, 53억 원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었는데 장모 최모 씨는 나누기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정 씨는 그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하에 그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고 이 이익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백 씨도 1심의 재판에서 최 씨의 말이 맞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백 씨라는 분은 여기서 이제 법무사인 거죠. 네, 법무사가 일단은 장모 최모 씨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 2005년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다. 이게 솔직히 처음에 난 최모 씨의 말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뭘 금품을 받았다고 합니까? 아파트와 2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하고 2억 원을 받았다. 예, 그걸 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다시 했더니 근데 이게 결국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참 이거 조사를 많이 요즘에 언론들도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저기 관련해서 이제 1년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년이 나왔고 이게 결국 무고도 했는데 무고함으로 또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네, 정 씨는 백 씨의 위증 자백으로 그 모해 위증 교사죄로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오히려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교사 행위가 맞잖아요. 결국에는 맞는 건데 검찰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무혐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네.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근데 이게 관련했을 때 사건이 윤석열 총장이 그 총장직 재직실에 중에 했던 내용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내용 어떻습니까? 네, 그 재직 시절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정 씨는 이 윤 총장이 이제 뒤에서 이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재직 중에 검찰총장이라는 그 재직 중에 사건이 계속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계속 몇 년간 이게 뭐 1년 사건도 아니었었고 계속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의심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또 아까 얘기했던 법무사 백 씨가 또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위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위증이면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이게 또 무고로 또 이게 또 1년 또 징역 받았다고 생각이 누가 봐도 이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용기 PD님? 저는 이 윤 전 총장이 이런 거 의혹들을 이제 깔끔하게 의혹들을 해소하고 이제 풀고 이제 딱 이제 대선 출마를 깔끔하게 하셔야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 김건희 씨가 1억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이슈예요. 네, 맞습니다. 왜 1억을 현찰로 갖고 갔대요? 수표로 갖고 갔대요? 뭘로 갖고 갔대요? 1억을 보이는 대로 이제 들고 찾아니까 이제 그런 의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이 아마 이런 옛날 그 사과 박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네, 사과 박스에 10,000원짜리 하게 되면 그게 1억이 넘는다, 두 박스인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자, 1억 왜 1억을 들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 내용 여기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BTS 방탄소년단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BTS 방탄소년단은 두 번째 영어 신곡 버터가 빌보드 실근 차트에서 7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게 7주 연속인데 이게 다른 빌보드 1위 했던 분들과 좀 다른 차별성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처음 곡 내자마자 1위가 한 거예요. 처음 내자마자. 뭐 다른 곡들은 뭐 처음에 냈을 때 뭐 핫백 들어오든 차근차근 올라오잖아요. 근데 BTS는 오자마자 1위에서 결국 지금 7주 이게 다음 주에 반영된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 7주 이게 된다고 하는데 어디 8주 간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7주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예, 예. 재밌는 게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이 나왔습니까? 네, 신곡이 나와서 이 신곡의 이름이 퍼미션 투 댄스라는 노래인데요. 예, 예. 여기서 이제 7주 연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신곡을 내니까 이제 기대를 또 하는 게 이제 버터와 이제 바통 터치를 바톤 터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재미난 이제 뭐 되지 않을까요? 보통 되게 음악 방송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보통 유명한 아이돌이나 나오게 되면 많이 해봤자 1주, 2주밖에 활동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7주면 이제 물갈이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톤 터치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일 PD님은? 저는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제 8주 연속 1위를 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그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라는 노래가 이제 8주 동안 이제 1위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딱 꺾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에서 이제 가장 오래 한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 가수는 이제 배우도 하고 가수하는 이런 아티스트인데 8주 찍고 나서 이제 이게 BTS한테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양보해 돼 갖고 그러면 이제 뭐 BTS도 8주 찍고 내려오냐 아니면 이제 9주 찍고 내려오냐 바톤 터치를 저는 할 것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있겠고 뭐 관련해서 뭐 보여줄 뭐 자료 같은 거 있나요? 네. 자,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자 빌보드 핫 100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BTS 버터가 지금 1위 하고 있고 핫백에서 그다음 올리비아 로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Good For You라는 곡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로드리고 같은 경우 되게 아이돌 누가 봐도 아이돌 외모와 함께 이쁘고 배우할 만한 그런 외모인 것 같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기 바라고요. 뭐 누구 소개할 만한 아티스트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요? 저는 그 파리에 있던 피치스라는 저스틴 비버 노래 좀 잘 들었는데 저 이거 색다르더라고요 노래가. 저 이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노래 어때요? 노래 괜찮습니까? 저는 되게 신박하고 약간 즐거운 노래? 신박해요. 어떻길래 신박해요? 뭔가 비트가 좀 비트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 정상적인 저는 우리 진짜 모릅니다. 이 가사를 잘 몰라서 진짜. 자 은배 팀장님 이 부분 올려주시죠. 우리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직접 보여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앞에 우리 PD분들 MBS PD분 난리 났어요. 제가 한번 한 소절 해달라. 지난번에 우리 한번 우리 저기 김광석 우리 고 선배님 노래 한번 한 소절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희 PD님 한번 한 소절 한번 좀 가사를 잘 가사 가사 잘 없어도 돼요. 그냥 허밍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가사를 잘 모르는데 진짜 정말. 가사 또 갖고 오시네 가사. 자 우리 하늘 PD님께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한번 가사 갖고 오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노래 한 소절까지 해주시는 우리 용규 PD님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우리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스틴 비버의 이게 뭐라고 제목이요? 피치스. 자 이게 어떤 뜻이죠? 복숭아. 근데 복숭아로 했대요. 나 궁금하네 이게. 상큼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봤었거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피치스 복숭아. 자 상큼하게 어떻게 노래 나옵니까? 자 한번 제가 저스틴 비버가 아니라서 상큼할진 모르겠는데. 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한번 올려주십시오. 셋 하나 둘 셋. 알고나 피치소나 고나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 들은 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BTS 관련해서 뭐 BTS 아버지 관련해서 뭐 얘기하고 있다고 누굽니까? 네, BTS 아버지 방시혁 그 하이브 의장의 개인 자산이 3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상장했을 때하고 또 이게 많이 재산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지난 10월 상장된 하이브 주가가 130% 폭등함에 따라 개인 자산도 2배가 불었는데요. 상장 당시 그 방 의장의 순 자산은 1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혁 형님. 연락이 직접 되십니까? 자, 옛날에 제가 좀 잘 나가기 전부터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봤었는데 부럽군요.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용규P님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